안녕하세요. 민스토랑 미식 여행입니다. 이번에는 발리에 있는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일반적인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은 아니고요. 조금은 특별한 곳, 이색적인 곳이에요. 바로 천연 동굴 속에 있는 레스토랑입니다. 더 케이브라는 이름의 업장이에요. 영어로 케이브가 동굴이라는 뜻이죠. 정말 정직하게 있는 뜻을 그대로 쓰고 있는 레스토랑 이름이네요. 구글 지도에 나오는 레스토랑의 풀 네임은 셰프 이름까지 붙어 있어서 더 케이브 바이 셰프 라이언 클리프트 at the edge입니다. 꽤 길죠? 편하게 더 케이브 발리라고만 쳐도 이 업장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발리 여행을 가시는 분들, 그곳에서 특별한 식사를 하고 싶다, 기념일을 챙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 가보시길 추천해드릴게요. 이 케이블 레스토랑의 위치는 발리의 남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발리가 이렇게 생겼죠? 커다랗게 역삼각형 모양,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꽁다리 같은 그런 느낌으로 있는 형태인데요. 덴파사르 공항이 이쪽 이렇게 연결되는 지점에 있어요. 공항을 기준으로 위쪽 발리섬의 내륙 쪽에는 포레스트 그리고 원숭이로 유명한 발리 자연 그대로를 다 느낄 수 있는 우붓이라는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서쪽으로는 스미냑, 짱구 지역 등 서핑으로 유명하고 발리의 청담동 같은 그런 젊고 힙한 감성, 그러면서도 고급진 감성이 있는 동네예요. 덴파사르 공항 아래쪽으로는 여기는 휴양을 즐길 수 있는 대형 리조트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리조트 내부가 워낙 커서 수영장이 막 열 몇 개가 있고 리조트 내 이동도 셔틀을 타고 다녀야 되는 그런 곳이 있어요. 아야나 리조트라는 곳인데 이곳은 제가 묵었던 곳이거든요. 한국인들도 많이 가는 곳이라서 그때 리조트들 많이 찍어뒀나 모르겠는데요. 가능하면 여기 리조트 소개 영상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다시 더 케이블 레스토랑으로 돌아와서 이 레스토랑이 있는 곳은 리조트 단지처럼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레스토랑뿐만 아니라 다른 호텔이나 리조트도 있나 봐요. 아무튼 단지가 넓다 보니까 아까 보셨던 것처럼 버기, 카트를 태워서 데려다 주셨습니다. 바깥이 캄캄했는데요.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 굉장히 환한 또 다른 세상이 열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여기는 실제로 수천 년 된 동굴, 천연 동굴이에요. 딱 들어가자마자 입이 벌어지는데 진짜 동굴입니다. 롯데월드 같은 테마파크에서 인공으로 만들어진 동굴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제가 좀 쫄보해요. 이런 진짜 동굴이 조금 무서운 느낌도 들었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손님들도 많고 조명도 환하게 들어와 있고 또 직원들도 친절하시고 음악도 흘러나오다 보니 그런 무서운 생각은 조금 묻히더라고요. 이런 동굴 안에 식당이 있다는 것도 새로운데 발리 여행 가서 이런 체험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예약을 하고 다녀온 곳이었어요. 이 종이에는 식사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고 또 동굴은 2013년도에 더 엣지 풀빌라 리조트 단지를 건설하는 도중에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오픈은 2022년도에 했어요. 비교적 얼마 안 됐죠? 그리고 한국어로 된 설명도 있었습니다. 와인이나 칵테일 메뉴도 찍어왔으니까 자세히 보시려면 일시정지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저녁 코스 요리로 1인당 20만원 정도를 지출했는데 결코 쉽지 않은 가격대이지만 수천 년 된 천연 동굴에서 파인다이닝 너무 궁금하기도 했던 곳이라서 다녀왔어요. 인기가 많아서 거의 예약이 다 차는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예약을 하고 가야 되고요. 예약을 할 수 있는 링크는 고정 댓글로 남겨놓을게요. 더 케이브 발리는 식사 중간중간에 라이트 쇼를 하거든요. 단순히 동굴에서 식사만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테마를 가지고 라이트 쇼를 보여주면서 음악도 들려주기 때문에 빛과 음악의 조화가 마치 예술을 한 편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신기하고 멋있어요. 몰입감이 장난 아닌데 맛보기로 여러분도 잠시 봐보세요. 웰컴주로 꼬냑이 나왔어요. 요거는 꼬냑이라 그래서 처음에 좀 걱정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진하지도 않고 너무 세지도 않고 충분히 먹을 수 있을 정도더라고요. 희석된 꼬냑 정도여서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첫 순서에는 파커 하우스 롤이라는 따뜻한 빵이 나왔는데 마늘과 흑 후추가 들어간 버터 스프레드가 함께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빵에 같이 발라서 먹었는데 빵도 굉장히 따뜻하고 부드러워서 너무나도 맛있게 먹었던 그런 첫 순서였습니다.
두 번째로 나온 요리는 노리 카넬로니라는 음식입니다. 노리가 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으로 만든 카넬로니인데 카넬로니가 이탈리아어로는 굵은 파이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탈리아 전통 요리 이름이기도 하죠. 원통의 파스타 면발 아시나요? 그래서 그 속에 양념이 잘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먹는 파스타 면발을 카넬로니 면발 파스타라고 하는데요. 이건 파스타는 아니지만 그 원통 모양을 따서 노리 카넬로니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리코타 치즈, 대추야자, 쇼콤부라고 소금에 절인 다시마로 함께 만들어진 한입거리 아뮤즈부시 요리였습니다. 한 입에 넣는 순간 굉장히 바삭하게 씹히는 그 질감이 너무나도 맛있었고 와인 안주로 하기 괜찮더라고요. 마침 저희가 코스 전반이랑 같이 마시려고 화이트 와인 한 잔씩 글라스로 주문을 했었거든요. 이때 딱 서브를 해주셔서 함께 먹을 수 있었어요. 와인 설명해주시고 테이스팅도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테이스팅 할 건지 물어보시면 저는 거의 다 하는 편이에요. 한 모금이라도 더 마실 수 있는 기회인데 안 할 이유가 없죠. 물론 이 한 모금 마시고서 이건 내 취향과 좀 달라 다른 걸로 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한 모금 더 마시기 위해서 테이스팅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코스입니다. 크랩 크로켓이에요. 게살로 만든 크로켓이죠. 게살 샐러드, 솔티드 에그 소스, 마늘칩으로 만든 요리인데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요리죠. 크로켓인데 맛없는 건 이제껏 보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튀긴 음식이라 역시나 맛있게 먹었고요. 이어서 토마토 워터가 나왔는데요. 이건 조금 특이했어요. 젤리 같은 제형에 재료는 방울토마토, 바질, 와사비가 들어갔습니다. 이건 이제껏 먹어보지 못한 맛의 조합이어서 신선한 필링이에요. 이게 호불호가 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맛있게 먹은 건 아니지만 맛을 음미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요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타이거 프런이 나왔어요. 대하 요리인데요. 배추랑 엑소 소스, 버터밀크가 함께 나온 요리였습니다. 위에도 배춧잎이 바싹하게 올라가 있지만 아래쪽에도 배추가 듬뿍 깔려 있어요. 마치 김치 같은 맛이 났는데 약간 절여진 김치 같은, 그래서 볶은 백김치 맛이 나는 음식이어서 버터밀크의 느끼함도 싹 잡아주고 또 엑소 소스가 아주 살짝 매콤하면서 짭조름해서 그 타이거 새우, 대하의 오동통한 살이랑 같이 먹기에도 간이 딱 알맞고 좋았습니다. 이 음식은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만족스러운 코스였고요. 참고로 대부분의 파인 다이닝 업장이 그런데요. 제가 먹은 이 코스 메뉴들이 늘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코스 요리 구성은 시즌에 맞게 제철 재료를 사용하고 또 테마를 바꿔가면서 개발된 요리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방문을 하게 된다면 제가 먹었던 구성과는 또 다른 코스 구성이 나올 겁니다. 식사 중간중간에는 이렇게 라이트쇼 계속 보여주시고요. 정말 지루할 틈이 없는 코스 요리네요. 그러다 보니 전체 식사 시간은 2시간에서 3시간 사이로 소요가 됩니다. 다음 나온 코스는 푸아그라예요. 키누아로 만든 티밥, 귤, 그리고 커피 요거트가 들어가 있는 요리인데요. 구운 식빵이랑 함께 나왔습니다. 푸아그라를 빵에 발라 먹는 요리예요. 솔직히 푸아그라는 기대를 안 하고 먹었는데 비리지도 않고 괜찮았어요. 이 부분에서 더 케이브 레스토랑의 퀄리티에 신뢰가 확 가더라고요. 푸아그라 요리가 고급 요리에 속하는데 이제껏 푸아그라를 먹었던 다이닝 레스토랑 중에서는 정말 이제 성공적인 곳이 드물었거든요. 제 기준에서. 물론 취향 차이도 있었겠지만요. 푸아그라 요리 중에는 더 케이브가 가장 맛있었던 것 같고 특히 키노아 티밥으로 식감을 재미나게 살렸고 또 귤과 커피 요거트를 함께 써서 귤향, 커피향을 입힌 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 메인 요리가 나오기 전에 15분 정도 브레이크 타임을 가집니다. 그 시간에 동굴 체험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직원분이 후레쉬 불빛 달려있는 헬멧을 머리에 씌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동굴 위쪽으로 올라가서 기념사진도 촬영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 동굴이 25,000년 된 동굴이어서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까 영상 초반에 수천 년 된 동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정할게요. 25,000년 된 동굴이라고 합니다. 동굴 원래 모습을 최대한 그대로 보존해서 디자인된 동굴 식당이기 때문에 자연의 신비로움 그리고 시공간의 신비로움 이 모든 걸 다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지금 나온 요리는 은대구입니다. 스피드에서 나온 생선 요리였고요. 어묵, 그리고 포멜로,
타라코 소스가 들어간 음식이에요. 포멜로는 생소한데요. 동남아시아 쪽에서 생산되는 과일이라 그래요. 귤 같은 맛이 나는 열매였어요. 그리고 타라코 소스는 명란젓 소스라고 합니다. 소스에서는 로컬 맛이 상당히 강하게 났어요. 로컬 향이라고 하면 약간 뭐랄까 고수향이 난다고 해야 되나? 저는 고수를 잘 먹는 편이라 괜찮았는데 소스 맛이 대중적이지는 않을 듯 합니다. 그래도 저는 맛있게 먹었어요. 다음은 제가 처음으로 먹어보는 사슴고기였어요. 제 룸메이트는 스멜부터 좀 다르다고 하는데 특히 제 룸메가 고기 스멜에 좀 민감한 편이라 양고기한테서 나는 냄새, 그것보다는 살짝 약한 냄새라고 합니다. 일단 육안으로 봤을 때에는 소고기 같아요. 소고기 안심 부위 같은 비주얼인데 실제로 먹었을 때에는 저도 양고기 냄새가 아주 살짝 난다고 느꼈고요. 식감은 대체로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지만 소고기 안심보다 조금 더 밀도가 높은 느낌? 그래서 살결이 조금 더 촘촘하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저는 그렇게 느꼈네요. 그래서 양고기와 소고기의 중간 정도 되는 맛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북유럽 여행 갈 때 순록 사슴 스테이크를 한번 먹어보나 했는데 발리에서 사슴고기를 먹게 될 줄이야. 맙소사. 칵테일 프루시 나왔어요. 겉에는 돔 모양으로 거품이 크리스탈처럼 블링블링하게 나와서 나오자마자 너무 예쁘다 하고 감탄했던 비주얼이에요.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칵테일이었던 게 속에 들어가 있는 액체가 술이더라고요. 위스키 종류 같은 꽤 도수가 높은 술이었어요. 그래서 속 안에 들어가 있는 과일, 애플망고 위주로 먹었지만 그럼에도 과일이 술에 절여져 있었기 때문에 마치 취하는 것 같았습니다. 거의 마지막이에요. 더블 데커라고 하는 아이스크림이 나왔는데요. 오아비카가 들어가 있고 오아비카는 프랑스의 유명한 초콜릿 브랜드 발로나에서 런칭한 제품인데 코코아 과즙을 농축한 액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견과류도 들어가 있네요. 초콜릿 무스, 바닐라 크림도 들어가 있고 또 겉에 나뭇잎 모양은 초콜릿같이 생겼지만 먹어보니까 초코 쿠키였어요. 우리나라 과자 중에 버터와플 딱 그런 그 과자 맛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속에 젤리가 들어가 있어서 정말 전반적으로 너무나도 맛있게 먹은 코스였습니다. 당을 완전히 풀 충전했던 것 같아요. 이번이 진짜 마지막 코스 디저트예요. 3가지 종류의 달달함 끝판왕 디저트가 나오는데요. 5주년을 기념하는 레터링까지 서비스로 해주셨어요. 사실 이건 제가 예약할 때 결혼 5주년이라고 적어놨었거든요. 이날 당일이 결혼기념일 5주년은 아니었고 이날은 아무런 날도 아니긴 했어요, 사실. 근데 억지로 뭔가 기념일을 짜내봤던 거고 정확하게는 한 달 뒤가 5주년 결기였습니다. 단지 서비스 뭐라도 받고 싶어서 커멘트를 적었었는데 예쁘게 레터링 문구를 써주셨네요. 이상으로 발리에서의 이색 레스토랑, 동굴식당, 더 케이브 발리에 대한 후기를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디너 코스가 215만 루피, 여기에 와인 한 잔까지 더 마시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만 원 정도 나왔는데 발리 물가를 생각했을 때 상당한 비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어느 미슐랭이나 파인다이닝 업장과 비슷하게 혹은 더 살짝 저렴한 가격대로 먹을 수 있는 수준이어서 발리 여행 간다면 꼭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신기한 동굴 체험과 라이트 쇼까지 감상할 수 있기 때문에 2-3시간 정도의 식사가 너무 의미 있었습니다.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민스토랑 미식여행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